마이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 종류가 있고 컨덴서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두 개의 특성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그리고 장단점도 다 달라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주로 그 아까 목사님이 쓰신 거랑 싱어분들이 쓰시는 그 주황색 빨간띠, 정말 옛날에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마이크인데 10년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마이크인데 여기 와서 볼 줄은 몰랐네요. 근데 그 마이크 그 10년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마이크 중에 하나였어요.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다이나믹 마이크 중에서도 되게 이렇게 감도가 좋은 쪽에 속하는 마이크거든요. 그 마이크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여기 그 마이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슈어에서 나오는 뭐 SM58이라든지 이 그림이 바로 SM58이에요. 이 마이크를 제일 많이 쓰시는데요. 이 마이크를 많이 쓴다고 해서 이 마이크가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목소리에 따라서 다 자기한테 맞는 마이크가 있고 안 맞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는 어떠냐면요. 그 마이크 캡슐을 열어보면은 안에 이렇게 자석이 있고 위에 진동판이 있고 이걸 연결된 코일이 이렇게 막 감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면요. 이 진동판이 막 흔들려가지고 이 코일을 막 흔들어서 이 안에 있는 자석과 이 진동판의 이 자기장 때문에 이 코일이 막 흔들려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걸 왜 구구절절 설명을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진동판의 감도가 어떨까요? 얘가 움직여서 이 코일까지 다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떨까요? 감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야 되는데 왜냐면 큰 소리가 들어와서 얘를 울려야지 얘까지 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는 감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통상적으로 15cm 이상 뛰면은 소리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 붙일수록 그래서 마이크가 가까이 붙일수록 소리가 더 잘 들어가죠. 근데 마이크를 입 가까이에 대면은 이 다이나믹 마이크 종류들은 가까이 붙이면 가까이 붙일수록 또 안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이 캡슐 때문에 가까이 붙이면 가까이 붙일수록 저음이 올라가는 근접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목소리보다 가까이 마이크를 붙이면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소리보다 마이크가 저음이 많아져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 계열을 쓰시면 저음을 깎아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깎아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저음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원래 저처럼 이렇게 베이스가 없는 목소리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베이스 소스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음 소스가. 그런 분들은 저음을 완전히 빼버리면 목소리에 힘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EQ를 잘 만져야 되겠죠. 다이나믹 마이크는. 저음은 깎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과도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래서 튼튼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툭 부딪히거나 이렇게 똑 떨어뜨려도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내상을 입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가요? 마이크가? 교회에 있는 모든 마이크가 동그랄 리가 없는데 조금 찌그러지 아닌가 봐요.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팔 때 그렇게 많이 파는데요. 이렇게 충격을 안 맞으면 안 받을수록 좋긴 좋죠.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충격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뭐 온도나 뭐 습도나 뭐 충격이나 이런 거에 되게 강해요. 대신 가까이 붙이면 좋지만 멀리 떨어지면은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매님들 부끄럽다고 자꾸 배 밑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내리시는데 안 돼요. 항상 노래를 부르지 않으실 때도 가슴 쪽에 가까이 가지고 계셨다가 노래 부를 때 가까이 붙였다가 뗐다가 그리고 이거를 밑으로 바닥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사음이 많은 데서는 목소리보다 이 반사음들 그 건반 소리나 이런 반사음들이 마이크로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드럼 가까이에 있으면은 목소리를 크게 안 하잖아요. 그럼 드럼 소리가 더 크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붙여서 자기 목소리를 예쁘게 나오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를 아까 근접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약간 그 노래방처럼 마이크를 이렇게 드셔서 입이랑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푸푸푸푸 하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퍽퍽 소리. 퍽퍽 이런 소리.
이게 진동판이랑 바람이 바로 정면으로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는 조금 이렇게 턱 쪽으로 내리시고 바람은 앞으로 나가고 소스는 음원을 마이크로 채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이시는 말고 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는 말고 이렇게 좀 내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싱어분들도 그렇고. 네, 그 오늘 아침에 했던 여기 마른 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가까이 붙이셔야 돼요. 목소리 성량 자체가 크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이 정도 됐다가 이 정도 떼는 게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지만 페이더 상에서는 이 페이더 상에서는 거의 10dB 넘게 차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붙이면 붙일수록 이거를 조금만 조정해도 되는데 멀면 멀수록 게인도 페이더도 계속 올라가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가까이 붙이지 않았는데 아무리 올려도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가까이 붙여야 돼요. 근데 이제 단장님이 싫어하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튀고 어떤 사람은 안 튀고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앞에 조용하게 부를 때는 조금 거리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아예 안 들어오니까 조그맣게 부를 때는 다 같이 조그맣게 부를 때는 이렇게 조금 띄었다가 후렴 부를 때는 또 같이 이렇게 붙였다가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는 그거를 조율하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메인 스피커가 뒤에 있잖아요. 여기 있는 싱어분들이 메인 스피커 소리가 들려요. 어느 정도. 그래서 자기 소리가 조금 큰 거 같다 싶으면 마이크를 조금 떼면 되고요. 자기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 싶으면 가까이 탁 붙이면 돼요. 네, 이게 근데 요거를 싱어분들이 잘 해주셔야지 엔지니어가 더 잘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엔지니어가 손가락을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조정해야 되거든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거를 싱어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시면은 좋아요. 특히 그리고 이제 인도자분이 오셨으니까 인도자분 멘트 할 때 목소리가 더 클까요?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더 클까요? 50대 50입니다. 찍으세요. 멘트요.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분들이. 네, 근데 아니에요. 노래 부를 때가 목소리가 더 커요. 왜냐하면 멘트는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지만 노래는 호흡이 같이 실리기 때문에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량이 호흡이 실리는 노랫말이기 때문에 말보다 훨씬 목소리가 크게 볼륨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실 때는 조금 뗐다가 멘트 할 때는 가까이 붙여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그게 그 간격이 너무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엔지니어가 잘 째려보고 있다가 멘트를 할 것 같다 싶으면 딱 올렸다가 노래를 하는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내리고 요런 테크닉이 원래는 조금 그러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도 인도자 분도 멘트 하실 때는 가까이 돼서 하시고 노래 하실 때는 조금 떼고 이렇게 하는 마이크 테크닉이 되게 필요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왜냐면 지금 제가 다이나믹 마이크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다이나믹 마이크가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컨덴서 마이크를 이제 설명할게요. 컨덴서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랑 성격이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아까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는 어떠냐면요. 진동판이 이렇게 약간 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 중간의 간격으로 극성을 다르게 해가지고 위에서 소리가 나면 이 진동판이 울리면 이 자석과 이 진동판의 간격으로 전기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충격에 굉장히 약하죠. 한 번 이렇게 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컨디션만큼 마이크가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진동판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이 간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에 취약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나믹 마이크처럼 생겼지만 안에 구조가 컨덴서 마이크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마이크를 살 때 설명서를 아무도 읽지 않죠. 읽지 않죠. 박스와 함께 버리시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마이크를 구매하실 때 어디서 쓸 건지, 누가 쓸 건지, 뭐 인도자가 쓰는데 굳이 컨덴서 마이크 쓸 필요 없잖아요. 뭐 컨덴서 마이크는 왜냐면 얘랑 특징이 반대이기 때문에 감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소리를 다 채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성가대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구준액 마이크 이렇게 조그만 마이크 있잖아요. 요런 게 다 컨덴서 마이크예요. 요게 이제 좀 더 비싸고 다이나믹 마이크는 조금 더 싸니까 이건 좋은 마이크고 이건 좋지 않은 마이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공간에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훨씬 더 좋은 마이크예요.
네. 그리고 어떤 공간에는 구진행 마이크가 더 어울리는 공간이 있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특성을 잘 알고 그 특성에 맞게 마이크를 구매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가 어떤 건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콘솔에서부터 마이크까지 전기를 줘야 돼요. 아셨나요? 몰랐어요. 그쵸?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기를 맞아요. 알고 계셨네요. 네. 왜 모른다고. 어렴풋이.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콘솔은 팬텀 파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채널별로 팬텀 파워 버튼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 누르면 전체 다 전기 들어가게 돼 있죠. 내 마이크가 전기가 필요가 없는데 저 콘솔에서부터 전기를 계속 전기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뺐다 꽂았다 할 때 어떨까요? 물론 엔지니어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뮤트를 해주시죠. 근데 이제 저기까지 너무 가기가 힘들어서 아예 한 번만 하면서 빡 뽑을 때 있죠. 한 번도 없으신가 봐요. 이게 역시 훌륭하십니다. 저희 교회만 그랬나 봐요. 한 번씩 뽑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기에 물려있는 모든 기계가 내상을 입는 거예요. 스피커도 그렇고 앰프도 그렇고 콘솔도 그렇고 다 정기적으로 전기 충격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용하시는 콘솔이 이제 저렴하고 좀 작은 콘솔이라서 버튼이 하나밖에 없는 콘솔이면은 더 관리를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뭐 한 번쯤이야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 뚝 뽑았다가 이렇게 다시 꽂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불편하더라도 위에 올라가서 뮤트가 뭐냐면 이제 소리를 끄는 거예요. 버튼을 아예 온오프 기능을 뮤트라고 부르거든요. 뮤트를 누르면 꺼지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뮤트를 항상 누르고 연결을 하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솔직히 팬텀 파워가 한 개로 전체다. 지금 하나 버튼 누르면 모든 채널에 다 전기가 나가고 있는 콘솔이거든요. 이 콘솔을 쓰시는 분들은 전기를 올리기 전에 마이크를 연결을 다 하시고 전기를 올리는 게 좋아요. 왜 작은 콘솔들은 주로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전체 다 팬텀 파워 버튼이 한 개거나 아니면은 8개씩 이렇게 묶여 있는 콘솔이거든요. 근데 전체니까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혹시 신디 사용하시죠? 신디에 혹시 DI 박스를 사용하시나요? 아닙니다. CD를 저 앰프 하나로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아, 메인으로도 가긴. 아, 그렇군요. 어쩐지 건반 소리가 너무 잔잔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목소리도 잔잔하셔가지고 볼륨은 아까는 밸런스는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건반 소리가 왜 이렇게 원래 저는 그런 건반 소리를 선택해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건반 이렇게 어택이 없는 소리를 이렇게 터치할 때 세게 나오지 않는 소리를 선택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잘 울려가지고 아마 소리가 잘 들렸나 봐요. 실제로 피아노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어요. 네, 저기서 들을 때는. 근데 이제 쟤를 저기 콘솔에다가 물려서 쓰시면은 콘솔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DI 박스를 안 쓰고 계시니까 콘솔을 껐다 켰다 할 때 계속 콘솔에서부터 건반으로 전기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 안에서 보호가 되고 하지만 건반 같은 경우는 저 기판에 계속 전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상을 엄청 많이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원래보다 수명이 더 짧아져요. 훨씬. 원래는 그래서 팬텀 파워 쓰는 데는 제가 다 연결을 해놓고 콘솔을 키라 그랬잖아요. 콘솔을 키고 나서 건반을 켜야 돼요. 왜냐면 건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콘솔을 키면 저기서 전기 충격이 더 켜질 때 빡 나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키셔야 되냐면 마이크를 다 연결을 해놓고 콘솔을 키세요. 근데 뮤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건반을 이제 켜셔야 돼요. 순서는. 여기 순서대로 지금 키고 끄고 계신가요? 키고 끄고 할 때 빡빡빡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났나요? 아니요. 나죠? 네. 나죠? 네. 순서가 틀려서 그래요. 끄는 순서를. 제가 끄는 순서를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끄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DI 박스를 사실 때 제가 또 이거를 계속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는 DI 박스를 사실 때 이렇게 팬텀 파워를 전체적으로 쓰는 콘솔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 DI 박스도 액티브 DI가 있고 패시브 DI가 있어요. 그래서 팬텀 파워를 줘야지 작동하는 DI 박스가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사시면 돼요. 건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림 엄청 못 그려. 예, 건반처럼 보이시죠? 건반에서 콘솔이 이렇게 있어요. 콘솔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연결할 때 여기다가 마이크처럼 연결할 때 요 사이에 DI 박스라는 다이렉트 박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스가 종류가 마이크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이나믹 컨덴서처럼 여기 종류도 액티브, 패시브. 근데 액티브는 이 팬텀 파워를 저기 보시면 팬텀 파워라고도 써 있고 48이라고도 써 있거든요. 네, 써 있거든요. 이거가 이 컨덴서 마이크처럼 이 버튼을 눌러줘야지 작동하는 DI가 있어요. 네, 전기를 줘야지 이게 작동돼요. 근데 이 DI를 사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어차피 모든 채널에 지금 전기가 나가고 있으니까. 패시브 DI를 사시면은 여기서 또 전기 충격을 잘 얘가 흡수를 못해요. 아예 작동이 이 팬텀 파워를 줘야지 작동되는 걸로 해야지 얘가 연결 시에 얘가 내상을 안 입겠죠. 안 쓰세요? 안 쓰니까. 그러면은 그 행사 때만 팬텀 파워를 누르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팬텀 파워 온오프를 콘솔이 켜져 있을 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콘솔이 켜져 있을 때 온오프를 하잖아요. 연결돼 있는 모든 거에 전기가 넣었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아예 끈 상태. 네, 아예 끈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되게 이게 중요한데 뮤트도 하면 안 되고. 네네네. 페이도 다 내려도 안 되고. 네네. 왜냐면은 전기는 뮤트가 됐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소리가 안 날 뿐이지 내상은 있는 거예요. 이게 별로 별거 아닌 습관이 원래는 더 정석은 팬텀 파워를 요구하는 마이크도 팬텀 파워를 넣지 않고 연결을 다 한 다음에 뮤트를 누른 상태에서 팬텀 파워 버튼을 눌러요. 작동을 하라고.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다 세팅한 다음에 그리고 철수를 할 때도 뮤트를 누르고 팬텀 파워를 먼저 뺀 다음에 뽑아요.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면 행사 때 꺼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왜 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은 팬텀 파워가 상관이 없는 애들은 뮤트를 눌러도 내상을 입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온오프 할 때. 네, 그러니까 전기가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행사가 있다. 그러면 팬텀 파워 버튼을 눌러가지고 켜서 컨덴서 마이크를 쓰시고 없는 날을 끌 때도 이거를 다 어떻게 하지 마시고 전기 다 끈 다음에 팬텀 파워 버튼을 꺼야 돼요. 근데 이 지금 버튼 자체를 지금 처음 아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컨덴서 마이크 쓸 때는 팬텀 파워를 써요. 네. 평소에는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만 쓰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 버튼의 이해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계속 내상이 있는 상태로 쓰고 계신 거예요. 다행히 문제가 없이. 네. 그리고 전기가 정말 안 좋은 지역 같은 데 가면요. 그거 팬텀 파워 있는 거 잘못 뺐다 꺼졌다 하면 정전기 나듯이 약간 이렇게 전기 띡띡띡띡 올라요. 네. 근데 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고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끄고 켜고 하는 버튼 그 순서만 알면.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소에는 다 끄고 쓰셨다가 행사할 때만 켜기 전에 버튼 누르고 켜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셋 마이크는 100% 컨덴서 마이크예요. 네. 무선이긴 하지만 건전지로부터 배터리로부터 전기를 주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감도가 좋아요. 감도가 좋기 때문에 마이크가 비싸면 비싸질수록 컨디션이 좋죠. 왜 안 좋냐면요. 작은 마이크들은 이 진동판들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를 갑자기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깨져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마이크가 스피커를 바라보면 하울링이 나거든요. 최대한 스피커를 안 바라보게. 그리고 쓰실 때도 중앙에 쓰시거나 스피커랑 스피커의 거의 딱 정중앙에 그 포인트에만 쓰시고 그리고
뒤로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갈수록 좋아요. 왜냐면 뒤로 가면 스피커랑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마이크도 볼에 이렇게 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꼬리 옆에 마이크를 붙인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테이프 붙여서 쓰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큰 소리를 지르시기보다는 가장 큰 소리를 질렀을 때랑 조그맣게 말했을 때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시는 게 마이크 컨디션을 좋게 하는. 그래서 작게 말할 때랑 크게 말할 때랑 노래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부를 때랑 크게 부를 때랑 우리는 생각하기에 되게 이렇게 그 뮤지컬이나 연극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대사가 작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조그맣게 말하면은 정말 너무 작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어느 정도 볼륨 정도 이상 목소리를 내고 크게 말할 때는 더 크게. 근데 이 간격이 너무 크면은 음향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이걸 줄이셔야 돼요. 마이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이크를 이렇게 들면은 이쪽에서 수음이 제일 잘 될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냐면 마이크 설명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서에 이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는요. 이 지향성 때문에 그래요. 이 잘 흐리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1번을 보면은 동그라미로 돼 있죠. 동그라미로 돼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마이크라고 했을 때 저를 봐주세요. 이쪽에서 말해도 옆쪽에서 말해도 뒤쪽에서 말해도 감도가 다 지향성이 다 흡음이 된다는 거예요. 수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런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보다는 컨덴서 마이크에 있겠죠. 근데 이런 마이크는 수음력이 다 양방향으로 다 수음이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어떨까요? 스피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울링이 나겠죠. 근데 이제 스피커가 성가대 뒤쪽 말고 앞쪽에 있는 교회들은 성가대를 위에서 이렇게 성가대 소리를 잡을 때 성가대가 노래를 찬양을 하시면은 성가대 소리는 성악 소리는 이제 두성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위쪽 천장에서 울리는 소리랑 직접 음이랑 같이 수음해서 되게 이 공간에 맞는 자연스러운 음을 채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이크 형태는. 그래서 항상 마이크를 구매하시거나 쓰실 때 어디에서 마이크를 어디다가 둘 건지에 따라서 이 패턴을 보고 그리고 어떤 마이크를 구매할 건지를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인데 밑에가 조금 찌그러졌죠. 이렇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인데 밑에가 조금 찌그러졌어요. 이 말은 어떨까요?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앞쪽에서는 수음이 잘 되다가 옆쪽도 수음이 잘 되는데 뒤쪽으로 가면 감도가 앞쪽보다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마이크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는 지금 동그라미가 두 개로 돼 있죠. 팔자로 이렇게 돼 있죠. 주로 우리가 보컬 마이크처럼 쓰는 마이크만 있는 마이크 그림의 형태가 마이크 형태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이 그림이 있는 걸 지금 5번째 강의 만에 처음 봤어요. 여기 은색 마이크 보이시죠? 이 어떻게 생겼냐면 은색 마이크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네모나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가 있죠. 그래서 이 앞쪽도 수음이 되고 뒤쪽도 수음이 되고 옆쪽은 수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좀 뚱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앞쪽도 수음되고 뒤쪽도 수음되는데 옆쪽은 수음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너무 고음이 센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베이스음만 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소리의 성질처럼 이렇게 하니까 고음은 장애물 때문에 수음이 안 되고 저음은 에너지가 좋으니까 돌아서 수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향성을 잘 보셔야 돼요. 본인이 쓰는 마이크가 우리 교회에 있는 마이크가. 괜찮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 패턴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죠? 그것만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이유가 있겠죠. 네, 다이나믹 마이크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카디오이드 방식이라고 해서 하트 모양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방식이냐 하면은 앞에서는 수음이 잘 되다가 옆으로 갈수록 조금씩 수음이 잘 안 되다가 뒤로는 수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로 다이나믹 마이크에 많이 있는 패턴이에요. 다이나믹 마이크들은 이렇게 컨덴서 마이크처럼 양방향으로 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앞쪽 수음력이 좋고 옆쪽 수음력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뒤쪽은 수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바로 옆 패턴. 슈퍼카디오이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트 거꾸로 된 모양에서 갑자기 뒤에 나뭇잎처럼 뭐가 더 이렇게 달렸죠. 네, 이게 뭐냐면 앞쪽 수음력은 좋은데 옆으로 올수록 잘 안 좋아지다가 옆에서는 같이 볼게요. 앞에서는 수음력이 좋아서 옆으로 갈수록 조금 안 좋아지다가 대각선으로 가면은 아예 수음이 안 되는데 뒤쪽은 또 수음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패턴이 마이크가 있어요. 다이나믹에도 있고 컨덴서에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이크를 썼는데 우리가 이런 마이크를 쓰는지도 모르고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모니터를 바로 눈앞에 들죠. 그러면 소리는 잘 안 들린다고 모니터를 키워달라고 하는데 이 모니터 소리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소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럼 이런 패턴의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모니터를 어디다가 놔야 될까요? 그렇죠. 약간 사이드에다가 놔야지 수음이 안 돼서 모니터를 더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패턴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버렸어요. 설명서를 네,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영어 다 읽으실 필요 없고 우리가 산 마이크가 다이나믹인지 컨덴서인지 그래서 팬텀 파워를 줘야 되는 마이크인지 안 줘야 되는지 도대체 그림만 보면 되잖아요. 그림만 보면 동그라미 패턴인지 하트 뒤집은 건지 아니면은 나뭇잎이 하나 더 걸렸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다이나믹 마이크에는 이 위쪽 패턴은 거의 없어요. 네, 왜냐면 수음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양지향성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컨덴서 마이크는 달라요. 이 모든 패턴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컨덴서 마이크는. 그리고 요즘은 또 버튼이 마이크 위에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 패턴을 바꿔주는 마이크도 있어요. 바꿔서 쓸 수 있는, 패턴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마이크도 있어요. 옛날에 배터리 집어넣었었죠. 네. 지금은 배터리 없이도 컨덴서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 대신에 그래서 콘솔에서 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팬텀 파워를. 왜냐면 배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매주 새 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배 중간에 배터리 되는 마이크 쓰다가 갑자기 설교를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안해서 팬텀 파워가 나온 건데 이 버튼을 잘 모르시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여기 샷건 샷건 패턴이라고 해서 얘는 되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없고 애들이 다 이렇게 길쭉길쭉하죠. 막 이렇게 길쭉길쭉하죠. 그런 것처럼 마이크가 형제님한테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마이크에 가까워도 이분들 소리는 안 들어오고 형제님 소리만 딱 채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주로 이런 마이크들은 좀 마이크가 길고 그 양옆에 이렇게 홈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찍죠. 그리고 안 그러면 거기에 이제 팝필터 같은 게 이렇게 쓰여서 좀 길쭉한 마이크예요. 이런 패턴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국 같은 데서 이렇게 네, 녹음 채집하거나 붐마이크로 이렇게 멀리서 쓰거나 아니면은 박수 소리 따거나 할 때 이런 마이크를 쓰거든요. 왜냐면은 바로 앞에서 딸 수가 없으니까 뷰 때문에. 네, 머리 위에서 이렇게 따거나 이렇게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주변에 이런 마이크를 쓰는 거죠. 마이크를 사실 때 이게 뭔지, 파워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패턴이 뭔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구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 마이크 모델명만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주황색 띠 마이크가 어떤 패턴인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봐도 괜찮겠죠? 심심하니까. 네, 궁금하잖아요. 저만 궁금한가요? 다. 주황색 띠를 떼면 소리가 달라져요? 글쎄요. 그건 제가 안 해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는 그런 거를 잘 알아보시는 걸로.